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어느 아이의 책상 위에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은 벌써 30분째 한 문제도 풀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초중고 학생 6,3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30%가 넘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는 10명 중 3명이 넘는 32.9%가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그 비율은 40%까지 치솟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수학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중학교 3년의 수학 공부 순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중학교 수학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학교 수학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중학교 수학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수와 연산이고, 두 번째는 변화와 관계이며, 세 번째는 도형과 측정, 그리고 네 번째는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이 네 가지 줄기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서로 얽히고 뻗어나가면서 점점 더 깊고 넓어집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인 중학교 1학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수와 합성수를 구별하고 어떤 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쪼개는 이 과정이 사실 수학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이 여기서 시작되고, 이것이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의 시계 계산과 고등학교의 다항식 단원까지 이어집니다. 소인수분해 다음에 나오는 정수와 유리수는 초등학교에서 자연수만 다루던 아이들에게 음수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영하의 온도나 빛처럼 0보다 작은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접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일종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음수의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후에 나오는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방정식까지 전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자와 식단원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x라는 문자를 만나게 됩니다. 숫자 대신 문자가 등장하는 순간 수학은 산수에서 진짜 수학으로 변모합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개념을 배우고 1차식의 덧셈과 뺀셈을 연습하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1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2학년의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중학교 3학년의 2차 방정식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의 모든 방정식 단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1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 좌표평면과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순서쌍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으며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 좌표평면이 바로 2학년의 1차 함수와 3학년의 2차 함수를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좌표평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함수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지도 없이 낯선 도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1학년 2학기의 기본 도형과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단원에서는 점과 선과 면의 관계를 배우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익히며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을 구하고 원과 부채꼴의 성질을 탐구합니다. 원기둥과 원뿔과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이 과정은 3학년의 삼각비와 원의 성질 단원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3학년 2학기에 배우던 대폭각 단원이 1학년 2학기로 내려왔습니다.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1학년 때 먼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학년은 중학교 수학의 허리에 해당하는 학년입니다. 이 시기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학년 1학기 첫 단원인 수와 식의 계산에서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그리고 순환소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유리수를 소수로 바꾸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며 지수법칙을 배우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을 확장합니다. 1학년에서 배운 문자와 식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 단원에서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단원이야말로 수학 포기의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1차 부등식을 풀며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을 가간법과 대입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1차 방정식 하나도 버거웠던 학생에게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풀라고 하면 그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게 느껴집니다. 2학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1차 함수 단원에서는 함수의 개념을 처음 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기울기와 절편의 의미를 이해하며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연결고리가 드러나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두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정식과 함수가 하나로 이어지는 이 순간을 이해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격차가 생깁니다. 2학년 2학기에서는 도형의 세계가 한층 깊어집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우고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증명이라는 용어가 다시 도입되어 논리적으로 도형의 성질을 설명하는 능력이 더욱 강조됩니다. 2학년 2학기에는 또한 다문과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닮은 조건과 닮은 도형의 성질을 배우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며 마침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나게 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정리는 3학년의 삼각비와 고등학교의 좌표기 하하까지 이어지는 수학의 뼈대입니다. 확률 단원에서는 경우의 수를 세고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것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중학교 수학의 마지막 관문인 3학년입니다. 3학년 1학기 첫 단원인 제곱근과 실수에서 아이들은 루트라는 기호와 무리수라는 개념을 처음 만납니다. 유리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치 우주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 있다는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근호가 포함된 사칙연산과 분모의 유리화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고등학교 수학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단원은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계산량이 많고 숙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곱셈 공식을 외우고 인수분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의 첫 단원부터 막히게 됩니다. 인수분해는 고등학교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고 미적분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와 근의 공식을 배웁니다. 1차 방정식에서 연립 방정식을 거쳐 2차 방정식까지 방정식의 세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차 함수가 기존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며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학교에서 마무리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의 삼각비 단원은 직각삼각형에서 각도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삼각비의 값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삼각함수의 출발점입니다. 원의 성질 단원에서는 현과 접선의 성질을 배우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3학년 2학기의 통계 단원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상자 그림과 산정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산포도의 개념과 분산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며 산점도를 통해 두 변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 구조를 파악했으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수와 연산이라는 뿌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인수분해와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이 흔들리면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방정식의 흐름을 하나의 강줄기처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1차 방정식에서 연립 방정식으로 다시 2차 방정식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끊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함수라는 산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거쳐 1차 함수로 다시 2차 함수로 이어지는 이 길에서 한 발짝이라도 빠지면 고등학교에서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도형과 증명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형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왜 이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 됩니다. 5번째 원칙은 인수분해를 체화될 때까지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인수분해가 손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은 내가 이 과목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실명 중 3명이 수학을 포기한다는 현실은 그 아이들이 멀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중학교 수학의 전체 지도를 한눈에 보셨으니 이제 자녀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는지 정확히 찾아주십시오. 그 끊어진 고리 하나만 다시 이어주어도 아이의 수학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순서를 모르는 것이 포기를 만든 것입니다.